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는 허위로 보고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는 내가 사는 곳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알 수 있는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제1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청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도민들의 평생 학습부터 마을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께서 상담해 드립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감시를 통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재정 공시제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최두선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지방재정 통합 공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방재정 통합 공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재정 자립도나 부채 비율 등 46개 항목을 나누어서 지금 매년 공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동종 자치단체 간 또는 유사한 자치단체 간에 저희가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통합공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방재정 공시 포함되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제 주로 부채 비율이라든지 채권 현황, 또 업무 추진비와 여비, 또 민간 보조금 집행 현황, 이런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1년 동안 살림살이 결과를 알 수 있는 재정 분석 결과, 또 재무보고 결과 이런 것들, 또 사업 추진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주민들이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주민들이 볼 때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시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방재정 공시제도 왜 필요할까요? 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재정 운영을 1년 동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낭비성이나 이런 예산 집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항목들을 공개를 함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 재정 상태를 서로 비교하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부채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공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자율 통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만한 재정 운영이 조금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언제 처음 도입이 됐습니까? 이게 19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한 20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재정 운영의 어떤 책임성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통합 공시를 하게 되면 지자체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 상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부채도 그렇고 재정 운영 또 재정 집행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통합공시를 함으로 해서 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는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을까 다른 유사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함으로 해서 이 건전재정 운영의 예방에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지방재정 통합공시를 준비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다거나 무슨 특징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전국 우선 한 2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부채 비율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약간 감소 추세가 있지만 예. 아직도 한 6개 단체 시도가 전반적으로 부채가 증가를 하였고 예. 11개 시도는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4개 시도가 좀 증가를 하였고 예. 13개 시도는 감소한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재정 공시를 허위를 한다거나 또는 부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치단체별로 뭐 조금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안행부에서는 이렇게 잘못 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예. 일일이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올해 초에 그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또 파산제도보다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먼저 이제 파산제도라는 용어는 이제 민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저희 안전행정부에서는 긴급재정관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주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재정 회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니까 이 제도는 이제 이 사후적으로 예. 어떤 치유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하고 재정 공시 제도가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저희 재정 상태가 상당히 건전화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일반인들 중에서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이런 그 지방재정이 공시된 내용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공시제도가 사실상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는 좀 관심이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잘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홍보를 좀 과학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럼 이 지방재정 공시를 어디다 한다는 건가요? 이 재정고라는 시스템이 재정고라는 데가 인터넷 시스템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인터넷 재정고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 내용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알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재정 공시에서 이 부분만은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 현황, 매년 이제 자치단체가 행사 축제를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어떤 내용에 주로 돈이 되고 있고 또 행사 축제를 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 수익이 얼마나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낭비성, 중보성 행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연말에 몰아쓰기 예산 집행을 하는 현황이라든지 또 해외 연수비 집행 현황 또 외부 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내용들 또 주요 투자 사업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내년에는 그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런 그 공시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에는 뭐 교육청이라는 데가 있고 또 지방 공기업 또 출자출연기관 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재정 집행 상황도 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통합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생성되는 이 재정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동 공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방송 중에 우리 PD가 재정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지자체 부채 현황이 자산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난 자치단체가 인천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일반 주민들도 재정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최두선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지난 토요일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주일의 열전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대회 개막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통합사회를 위한 스포츠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포럼과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럼이 이번 장애인 대회에 맞춰서 처음으로 열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포럼은요, 장애인 스포츠 발전 및 영역 확대와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관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스포츠를 매개로 전체 사회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통합사회를 구현하고자 개최됐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번 포럼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에게 대회와 포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인천 아시안게임 뒤에 오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스포츠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도 열고요. 또 이렇게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스포츠 for inclusion입니다. 결국 장애인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포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UN 스포츠 개발 평화사무국 등 국제기구 관계자뿐 아니라요. 정계나 국내 기업 등 관련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서 주로 기조연설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날 포럼 주제에 대한 소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 교수인 이성규 이사장이 맡았는데요. 이번 포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성규 이사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포럼이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아시안 게임 또 장애인 게임만 하고 헤어지면 우리 사회에 무슨 득이 되느냐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사회 통합이라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스포츠도 있고 또 국제대회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스포츠 하기 전날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을 한번 같이 하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자. 그래서 이제 이벤트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성으로 같이 탁구 게임도 하고 거기에 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또 IPC 간부들입니다. 그분들이 탁구 라켓을 입에 물고 치기도 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밝게 또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나경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즐기고 통합 스포츠를 하는 그런 것도 장애와 비장애를 가리지 말고 이제 하나의 사회를 만들자 그런 개념이고요. 네, 포럼에서 탁구 경기도 했나 보네요. 네, 이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약 1시간 정도 이 통합 스포츠 체험 행사로 탁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져서 국내외 여러 위원들과 간부들이 신선 경기를 가지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날 탁구 경기를 함께했던 인천 장애인 탁구협회 최의순 부회장에게 참여한 소감 들어봤습니다.
처음 이런 포럼에 나와봤었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었고 또 나가영 의원과 같은 파트너가 돼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애인들을 위한 조금 더 이런 좀 열악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는 못하고 가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어져갖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탁구 경기가 끝난 뒤에는 개식 서동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나경원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내외빈들의 축사와 기조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스포츠의 통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각각의 세션에는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과 가수 김태원 씨도 참석을 했는데요. 김태원 씨에게 참석 계기와 포럼에서 나눴던 이야기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부활에서 기사치는 김태원입니다. 작년에 평창 스페셜 올림픽 홍보대사를 맡았었고 그리고 또 그 연결이 돼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자꾸 이런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아시안게임, 장애인 아시안게임 포럼에 제가 왔고요. 또 제 아들도 결부되어 있는 얘기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이제 이런 곳에 참가를 할 생각입니다. 작은 힘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갑자기 쓴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글을 읽을 거고, 그리고 제 아들에 관한 제 아들과 플루토라는 별 관한 연관성에 대해서 약간 은유적으로, 제 식으로 말하면 약간 시적으로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개막은 됐습니다만은 장애인 아시안게임 24일까지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비전을 가지고 41개국에서 온 6천여 명의 선수단이 2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4년 전 광저우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던 사격을 포함해서 양궁, 탁구, 육상, 수영 등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대회에서는 휠체어 댄스 스포츠와 휠체어 럭비, 요트 등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이관왕에 올랐던 사경의 박세균 선수를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메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유독 개인 메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이번에 개인 금메달을 따가지고서 그랜드 슬램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 3번 정도 아시안 게임을 나갔는데 개인 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부터 사격으로 나갔죠. 그런데 개인 메달하고는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계 선수권 올림픽 같은 경우는 개인 메달을 땄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못 땄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인 메달을 따서 모든 종목에 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전 종목의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모두 474명이라는 역대 최다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겠군요. 네,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보다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서 직접 응원할 수 있도록 개폐 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때처럼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경기장에도 가셔서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통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이 딱인 거죠. 쌍이통엔 펜잘 레이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매장 문의 1688-2600 한라.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석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시내 약수터 곳곳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시내 약수터 259곳에 대해 454건을 검사한 결과 33.5%인 152건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야당과도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양엄마라고 사칭하며 청탁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70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한 지인이라고 속이고 청탁을 해주겠다거나 투자를 받아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영무원들이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아서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직원 112명이 54개역에서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3,017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경기도가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담당 국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기도 교육협력국 한배수 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네, 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잠깐 헷갈리신 모양이네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명칭이 바뀐 게? 일단 민선 5기 때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평생교육기구와 명칭이 중복된 데는 문제제기가 있어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남경필 지사님의 넥스트 교육. 예, 말씀하시죠. 그걸 위한 교육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가 대회에 표명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평생 교육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과 관련된 협력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교육법정 경비 교육청 전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동안에 도가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출을 못 해줬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에 그동안 전출해주지 못한 돈 3,418억 원을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 모두 반영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또 교육청과 수립된 공동 협력문에 따라서 적게 교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의 업무 협력 논의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제 교육감과 또 부지사, 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의 부교육감 정책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은 현재 수시로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관을 포함한 실무 협의회가 진행돼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 대부분을 해소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교육협력이 꼭 재정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나 교육청이 법으로 보장한 세입과 법으로 정한 책무가 있는데 이 세입의 범위 안에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의 이 귀속 정도에 따라서 재정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환경 개선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의 교통 안전이라든지 또 식품 안전이라든지 폭력 예방 등 많은 분야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민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요즘은 소위 100세 시대 또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생애에 걸쳐서 두 번 내지 세 번의 직업 전환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이 필요합니다. 평생 학습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 또 국민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응해서 주민 스스로 평생 학습 조직 또는 동아리 단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형 따봉마을 조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민들이 평생 교육으로 뭔가 좀 교육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학습관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골든 트라이앵글 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 스스로 평생 학습을 조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도민들의 그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교육은 그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예. 교육 행정당국이나 학교 당국, 교사도 중요하지만은 예. 학부모들의 어떤 가정교육 또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이 전국 제일 더 나아가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 주체들 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 지역사회 교육 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모든 도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 경기도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평생 학습과 그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무슨 비용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평생 학습 같으면은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강사를 알선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학습은 본인이 약간 부담을 해야지만 의지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그 개설된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 그 3개월 뭐 수강하는데 한 3만 원 정도면은 주 1회 그 2시간 정도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에 3만 원 정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협력국 한배수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I'm in the market for a new laptop. I'm in the market for a new laptop. 제가 지금은 새 노트북 구입에 관심이 있어요. I'm in the market for a new laptop. To be in the market for 뭐뭐뭐는 뭐뭐뭐 대해서 살 생각 중입니다. 구입하고 싶은데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My car is old. I'm in the market for a new car. 노트북은 콩글리시인지 아시죠? 영어로 laptop computer의 줄임말 그냥 laptop이라고 합니다. Well, how about you? Are you in the market for a new product? Perhaps a cell phone or a car? Well, I hope that if you do buy one, that it's a great product.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은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45번인데요. 중고차 매장에서 소형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걸고 왔습니다. 차량 가격이 570만 원인데 현금이 500만 원 뿐이라 나머지 70만 원은 카드 결제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내일 하기로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카드 한도가 초과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가 힘들 것 같아서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니까 10%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다 받기 힘든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 이분의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서 작성은 하지는 않았지만 예. 이미 구두로 모든 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정해지고 일정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미 계약은 성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돌려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보통 계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매수자 쪽에서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예. 보통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예. 그다음에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전체 금액이 570만 원이기 때문에 그 570만 원에 10% 정도인 57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볼 것 같은데 예. 지금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 매도인 측에서 10%를 떼고 준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 매도인 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감안을 해서 예. 한 57만 원 가량을 떼고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사실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사실 57만 원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지인의 카드로 일단 70만 원을 계산해서 차를 구입하고 예. 그다음에 그 지인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사연입니다. 2348번인데요. 올해 초에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팀이 우수상을 받았고 상금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된 상금은 47만 8천 원이었고 아무리 세금이 있다고 해도 이상해서 주최 측에 연락해 보니까 상금이 변동됐다고 하더군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공지 메일엔 당초 기대보다 못 미치는 편수가 들어왔고 수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경력을 고려해서 상금을 줄이고 상의 수를 늘려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거 허위 광고라고 볼 수는 없나요? 밤새 가면서 준비한 공모전인데 자기들 멋대로 상금 내용을 번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공모전에 응모는 했고 수상을 했는데 네. 상금이 예정보다는 70만 원이었던 게 47만 원으로 이제 깎였다는 얘기인데요.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어떤 그 현상 광고, 이런 공모전을 이제 현상 광고라고 하는데 예. 하게 되면 그 공고문 하단에 주최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라든가 내용이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예. 내용을 쓰기는 하지만 예. 사실 그 입상이나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상금. 예. 사실 이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라는 것은 이 현상 광고라는 계약 형태에 있어서 중요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은 상금을 100만 원으로 했다가 50만 원 이하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기 예.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허위 광고로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허위 광고를 좀 또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허위 광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내용, 그 사실관계를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고를 하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고 내용이라든가 수상자를 선정한다거나 하는 또 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어떤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이걸 허위 광고 쪽으로 아닙니다. 제재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면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그 상금이 차액이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네. 오히려 좀 법적인 분쟁을 하시기는 오히려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주최 측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하시고 네. 주최 측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상금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 대회 개최 때 어떤 대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협의를 한번 통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예.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5053번인데요. 마포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10년 전에 부도가 나서 집, 공장 모두 파산 상태입니다. 당시 시골 나주에 친척 동생과 공동으로 구입한 600평가량의 야산이 있었는데 세무서 신용보증기금에 압류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동생과 분할 등기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했는데 압류 때문에 매매 불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땅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동생과 함께 땅을 샀는데 지금 압류가 돼 있고 분할 등기도 마친 상태에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매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나타나면 가능은 한데 사실 이러한 그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군요. 공동으로 샀다라는 거 보니까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었던 땅인 것 같은데요.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에 다른 채권자가 전체적으로 가압류나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땅 전체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분할 등기를 하더라도 그 채무자 쪽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양쪽에 그대로 그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채무자가 아닌 이 친척 동생이 받은 땅 쪽에도 그 압류나 가압류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 수 있는 방법이? 팔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권자 측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라도 내가 상환을 할 테니까 내 쪽 땅에 있는 것을 좀 풀어달라라는 취지로 채권자 측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157번. 새로 임차인이 들어온 뒤부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집세도 내지 않고 전화 연락도 안 됩니다. 딱 한 번 문자가 왔는데 개인 사정이 있다면서 3개월치를 한 번에 내겠다는 겁니다. 3개월 집세를 못 받을 경우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보호가 된다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받는 것 외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 3개월 동안의 집세를 못 받을 경우에 일단 내용 증명이라는 거를 보내는 게 있는 모양이죠? 예, 이제 보통 이제 임대인 측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 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법률상으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번 이상.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담자분은 지금 임대인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그 임차인에게 시간을 주고 차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짤막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인데 그러한 임차인 보호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이행했을 때 보호받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본인 스스로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또다시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그 4년 가까이 법률 상담 코너를 해주신 조상원 변호사께서 오늘이 끝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제가 좀 짧지 않은 기간 상담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동안 함께 이것을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신 우리 박준범 PD나 강정희 작가님 그다음에 또 유석현 앵커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회부터 이 마지막 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호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쉐보레 Find New Roads.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바꾸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요에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